SM부터 퀴어 그리고 그 너머까지 당신이 가진 호기심에 대한 답이 되고 싶습니다. 당신의 새로운 질문을 만들어드리고 싶습니다. 성소수자들에 대한 진솔하고 진중한 이야기. 마이너리티 리포트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아유 바다 엄마. 네, 산도 엄마. 어머 바다 엄마 또 감기 걸렸어? 여기 공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감기가 잘 걸리고 잘 안 떨어지네요. 그치. 여기가 공기가 좀 안 좋기는 하지. 그래서 나 이번에 공기 좋은 영흥도에 맞춤형 전원주택으로 이사 가잖아. 영흥도요? 공기는 좋아도 전원주택은 비싸지 않아요? 아니야. 전원주택인데 대지랑 주택이랑 다 해서 1억 2천밖에 안 해. 거기다가 애들한테 주는 복지 혜택이랑 전기세 할인 그런 거 혜택도 많대 해서 바로 계약했지. 그래도 교통이나 도시랑 멀지 않아요? 아니 지하철역으로 바로 가는 버스도 있고 전원주택이니 아파트 층간소음도 없고 마당도 있으니까 텃밭도 가꿀 수 있고 얼마나 좋아. 전기세까지 할인해주는데 아파트보다 더 좋지. 바다 엄마도 잘 생각해보고 연락 한번 해봐. 애들한테 좋다는데 망설일 필요가 뭐 있겠어. 그리고 집에서 바로 바다가 보인다니까. 바다와 산이 함께 있는 곳 인천광역시 영흥도 맞춤형 전원주택 032-888-4400 당장 전화해봐야겠어요. 032-888-4400 안녕하세요. 마이너리티 리포트 진행하는 되마. 소마입니다. 자, 시간이 그냥 점점 가네요. 네, 대학생분들, 청취자분들은 아마 곧 시험이시겠죠? 좋겠다, 시험 봐서. 네. 저도 대학 시절이 좀 나는데 아우 시험하니까 머리가 지끈지끈하네. 몇 년 전이? 몇 년 전이야? 하지 말고 그런 얘기 하지 마. 자꾸 그래요? 몇 년 전이 아니라 자릿수가 두 자리가 되기 때문에 안 돼. 넘어가요. 그래요. 여튼 이제 6화 2부가 되었습니다. 이제 트랜스젠더 분들에 대한 이야기도 오늘이 이제 마지막이네요. 아쉽다. 시간 진짜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뭐 오늘 해서 뭐 완전 종결이 아니라 네. 또 다음 주제 하고 나서 또 다룰 거니까 네. 좀 아쉬움은 뒤로 하고 네. 오늘도 힘차게 스타트해 봅시다. 고고! 자, 이제 6화 2부에서는 트랜스젠더 분들에 대한 Q&A 형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자, 내가 이제 소마님한테 질문할 거야. 하지 마. 자, 수술 전 남성인 자신의 몸을 봤을 때 트랜스젠더 분들은 흥분 또는 혹시 끌림이 있지 않나요? 트랜스젠더 분들은 이제 자신의 성별과 남성인 몸이 싫기 때문에 혹은 뭐 여성인 몸이 싫어서 아무리 수술 전 자신과 같은 성을 가진 남자 또는 여자를 좋아한다고 해도 자신이 좋아하는 성별의 몸을 가졌다고 해서 그냥 나는 여잔데 남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네, 흥분 또는 끌림이 있을 수 없다. 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싫다고만 생각이 들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다는 게 싫다는 거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내 몸을 봤는데 흥분을 하는 사람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 나는 흥분이 되냐? 나한테 물어보면 아니 어떡해. 그 어렸을 때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었어. 그러니까 그 한창 이제 사춘기인데 네. 그 여자처럼 그러니까 옷 내가 가지고 있는 옷이 여자 옷은 아닌데 네. 여자 같은 복장 차림을 좀 해놓으면 네. 약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 나는. 그 나르시즘 아니야? 죄송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넘어가요. 네, 넘어가요. 예. 네. 성 전환을 하지 않고 게이와 연애를 하는 건 별로인가요? 아무래도 성 전환을 한다는 건 성별을 바꾸고 싶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남성의 몸과 남성이라는 성별을 가지고는 연애도 살아가는 것도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성 전환을 한 후 일반 남성과 연애를 하길 바라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성이 여성이 됐을 경우. 네. 트랜스젠더랑 레즈비언은 가능할지도 몰라요. 그럴 수 있겠다. 트랜스젠더. 근데 이거는 뭐 깊숙하게 들어가 보면 우리가 그분들 머리 안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니까 네.
뭐 구조상으로 트랜스젠더와 레즈비언은 가능할 수도 있겠다. 네. 그렇죠. 이거는 약간 케이스 바이 케이스 아닐까 그 싶어요. 트랜스젠더가 됐다고 해서 이성을 꼭 좋아한다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 그렇죠. 음. 내가 여성 트랜스젠더가 돼서 여성이 돼서 여성을 또 좋아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거니까. 이건 자신의 정체성에 관한 거고 네. 자신의 그러니까 어떤 그 성을 사랑하는지는 그건 또 그 사람만의 가치관이기 때문에 네.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겠네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남성에서 여성에서 트랜스젠더가 됐는데 내 소마님이 좋을 수도 있는 거지. 그렇죠. 넘어가요. 다음 이제 좀 그 돈적인 얘기인데 네. 수술 비용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 뭐 나라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서 좀 언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국에서는 이제 1,500에서 2천만 원 정도 같은데요. 아우 비싸다. 비싸죠. 그리고 태국에서를 보면은 태국에서는 한 600만 원 정도, 그리고 일본에서는 2,500만 원 정도 한다고 하네요. 근데 이제 이거는 수술만 그 비용을 얘기를 한 거고요. 항공권이나 뭐 다른 내가 거기서 지내는데 들어가는 돈이라든지 이런 추가적인 비용은 별도라고 하네요. 아무래도 물가나 네. 그다음에 그 환경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 뭐 우리가 방송에서 계속 다뤘지만 뭐 상대적으로 태국은 그런 수술을 하는 병원이 많기 때문에 쌀 수도 있고 네. 물가가 전반적으로 한국 일본보다는 싼 편이고 그래서 그럴 수 있고 그렇죠. 항공권이나 이런 거 부가적인 비용까지 하면 좀 더 들긴 하겠네요. 네. 그래서 뭐 가끔 대한민국 우리나라 병원에서도 이제 성전환 수술에 대한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서 할인하는 행사도 진행을 한다고 해요. 네. 그래서 트랜스젠더 수술에 관해서 생각하시는 분들은 꼼꼼하게 잘 따져보셔서 자신의 처한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돈이 한두 푼이 아니라 그래. 그렇죠. 근데 1,500에서 2,000이라는데 한국에서 제 생각에는 아마 한 3,000까지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이제 부대 비용이 또 많이 들 것 같아. 네. 뭐 약도 해야 될 거고 호르몬 문제도 있고 하니까 아마 그렇죠. 돈이 더 들지 않을까. 뭐 법적인 해결도 봐야 되고. 그렇죠. 예. 그럼 넘어갈까요? 예, 다음 질문해 주세요. 네. 인공질 또는 인공성기로 성생활이 가능한가요? 나 이거 너무 궁금했어. 이거 가능하다고 하고 네. 일반인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합니다. 네. 뭐 소마님 조사한 것도 보시면은 네, 뭐. 그 오르가즘은 이제 개인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네. 일반적으로는 남성이 여성으로 성전환을 한 경우에 사정의 쾌감 외에도 여성적인 오르가즘을 느낄 수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성으로 성전환을 한 트랜스젠더는 남성 오르가즘과 여성 오르가즘을 동시에 느낄 수 있대요. 오히려 좋은 거다. 부러운데? 부러운데? 이거 좀 부러운데? 부럽다. 나는 여성의 오르가즘이 어떤지 되게 궁금했거든. 나는 맞아요. 남자. 그 여자들끼리 이렇게 막 얘기를 할 때요. 그런 얘기를 해요. 막 야, 씨, 고추 달리면 무슨 기분이냐? 막 이러고 막 아, 나도 한번 넣어보고 싶다. 야, 사정하면 무슨 기분이야?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거든. 그렇지. 그거를 동시에 느낀다는 거는 또 다른 진짜 남이 모르는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거잖아.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식된 피부로 해서 좀 이제 질감이 떨어지고 또 여성의 경우는 애액이 부족할 수가 있는데 네. 이거는 이제 사랑하는 그런 감정 있잖아. 이런 게 있으면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노년에도 그래서 애액 안 나와도 그 러브젤 같은 걸로 해서 성적인 그런 부분을 보충을 하기도 하고, 실제로 이제 그 애액이 부족하다면 네. 그런 거 아까 방금 말씀드린 그런 제품 네. 그런 거 사용해서 충분히 다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성생활은 가능한데요. 정자나 난자를 배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특히 여성으로 전환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난소가 없어서 임신이 불가능해요. 그렇죠. 뭐 그거는 이제 아예 이제 임신 같은 문제까지는 불가능하죠. 지금 뭐 현재 나와 있는 과학적인 그 의학적인 걸 봤어도 불가능한데 혹시나 예전에 그 영화 봤잖아. 바이 센티넌트맨. 로보트가 사람이 돼버렸잖아. 그런 것처럼 점점 과학기술이 발전을 하면 이런 부분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어. 그 지금 인공자궁 개발하고 있잖아요. 아마 그거 되면은 충분히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않을까? 과학이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해. 그쵸. 과학이 발전을 하면서 인공자궁. 근데 이제 이러면서 이 트랜스젠더 분들이 만약에 임신이란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거나 뭐 그게 목적이 될 수 있다면 이런 부분이 해결이 된다면은 그것도 또 그분들 행복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는
괜찮은 소식인 것 같아요. 뭐 물론 순기능 역기능은 나중에 또 되짚어 봐야 될 부분이지만 네. 네. 그렇죠. 다음 넘어갈까요? 넘어갈까? 예. 다른 곳은 호르몬 주사로 바꿀 수 있지만 목소리는 수술이 불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음. 한국에서는요 목소리 성형을 한다고 해요. 네. 성형 광고기야 진짜. 음. 네, 물론 과거에는 이제 수술의 결과나 후유증, 부작용 그것 때문에 이제 수술 결과에 만족할 수가 없어서 최후의 수술로 보류를 하기도 했었대요 목소리는. 네. 네, 이제 현재는 한국에 있는 어떤 병원에서 독자적으로 음성 여성화 수술법을 개발을 했다고 해요. 이게 또 뭐 이런 수술법이 이제 효과랑 안정성이 입증을 받았다면 네, 그 남성의 목소리가 완전하게 여성의 목소리로 바뀌는 것도 좋겠네요. 그 목소리 컴플렉스가 생기잖아. 어쨌든. 그 조금 이거는 좀 나쁜 말이긴 한데 또라이 같은 애들 보면 그 왜 BJ들 있잖아요 트랜스젠더. 근데 그분들 중에 약간 중성적인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쩔 근데 수 없어 그거는. 근데 그분들한테 이제 들어와가지고서는 한다는 얘기가 막 형 왜 목소리가 여자 목소리가 너 남자 목소리 나와 이렇게 하기도 하고. 에이, 나쁜 새끼들이 많다. 진짜 나빠. 에이, 일배충이나 그런 새끼들은 아주 좀 정신개조를 좀 해줘야 돼. 어쨌든 한국에서 목소리 성형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참 좋은 소식인 것 같아요. 예, 다음. 네, 다음. 여성 호르몬을 맞아도 자궁이 없기에 생리는 안 하나요? 뭐 말씀드렸지만 일단 자궁이랑 자궁 부속 장기들이 없기 때문에 생리는 할 수 없죠. 왜 생리 자체가 이제 그 자궁 안에서 네. 난소에 의해서 호르몬에 의해서 자궁벽이 두터워졌다가 세포가 탈락되면서 나오는 현상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가슴도 이제 수술받고 이제 질도 수술을 받아서 모습은 이제 정말 완벽한 모습을 한 여자일 수 있지만 방금 말씀드렸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 구조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네. 만약에 뭐 아까 소마님이 얘기하신 자궁 그 인공 자궁이라든지 자궁 이식 수술이 돼서 네. 이게 만약에 해결이 된다면 달라질 수는 있겠죠. 그렇겠죠. 근데 생리는 불편하다. 근데 또 그거 원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 그쵸? 아니에요. 원하시는 분들도 있죠. 난 안 원하는데. 자, 다음. 넘어가요. 네. 네. 호르몬 주사를 맞으면 털도 빠지나요? 이제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을 한 경우에 원래 굵은 털은 빠지고 여성처럼 이제 얇은 털이 나거나 얇은 털이 나지 않으면 나는 털의 양이 줄어든 경우는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전환을 한 경우에는 그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을 한 경우와 반대로. 얇은 털이 빠지고 굵은 털이 나고 뭐 양이 많아지기도 한데요. 나도 털 좀 빠졌으면 좋겠다. 난 털이 났으면 좋겠다. 털이 없어 몸에. 바꾸자. 자, 됐고요. 네. 넘어가요. 예. 네. 이제 패션에서 짚어볼 건데 네. 치마가 편한지 바지가 편한지. 네. 이거는 근데 좀 일반 여성분들하고도 마찬가지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평소에는 바지나 뭐 치마 레깅스 입고 다니다가 또 좀 꾸미고 싶다 이런 날에는 치마나 원피스 입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트랜스젠더 분들도 내가 입고 싶을 때는 입고 뭐 바지 입고 싶으면 입고 그렇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보니까 뭐 여성분들은 심리 상태에 따라서 남성이랑은 좀 다른 것 같아. 뭐 높은 하이힐도 신고 싶은 날이 따로 있고 맞아요. 짧은 치마도 입고 싶은 날이 따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화장 진하게 하고 싶은 날도 달라. 그러니까 그거 똑같은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자, 다음. 네. 트젠 분들도 일반 여성처럼 남성의 어떤 모습을 보면 좋다 이런 게 있나요? 똑같을 것 같은데요? 모든 여성분처럼 뭐 이제 남자들이 그런 거 있잖아. 막 그 주차권 몰고 이제 후진하는 거 팔뚝 있잖아. 팔뚝에 힘줄 살짝 뭐 그런 거 있잖아. 네. 그런 분들 그런 모습에 좀 반한다며. 뭐 이렇게 네. 목을 막 셔츠를 풀었는데 이제 목줄이 톡 튀어나와가지고 네. 그 목 힘줄도 팍 나오고 이제 쇄골도 살짝 비치면서 그런 거. 좀 뭐 그러니까 일반 여성들이 보는 그 섹시 남성의 섹시한 포인트 그런 것처럼 똑같이 느끼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쵸. 이게 질문들이 보면은 약간 그 되게 다른 세상 사람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일반 사람들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지, 똑같아요. 다르게 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영화들 보면 다 나와 있어. 특히 천하장사 마돈나 보면은 네. 그 주인공 그 심리 상태가 네. 잘 나와 있어. 아.
네.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요즘 대세가 누구야? 요즘 대세? 그랬지. 송중기? 그랬지 말입니다. 그걸 들었을 때 나 같은 남자는 뭐야 쟤는 뭐 장교들 안 쓰는 말 쓰고 어색해 막 이런 팩트를 보는 반면 여자들은 그게 뻑 가는 거잖아. 그 말투가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긴 해요. 그 똑같은 거지 뭐. 아이고. 자, 넘어갈까요, 그럼? 네, 넘어갑시다. 일반 여성처럼 이제 남성에서 여성이 된 분들 네. 가슴에 대한 자부심이 있나요? 있지 않을까요? 음. 네, 여성의 상징은 이제 가슴이 되면 안 되는 건 맞는데요. 가슴이 되고 있는 게 안타까운 현실 아닙니까? 네. 그리고 트랜스젠더 분들이 보면은 여성의 아름다운 외적인 모습을 가지면서 여성이라는 걸 좀 부각시키고 싶어 하시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주변에 그 트랜스젠더 그 여성으로 바뀌신 분들 보면은 가슴을 좀 크게 확대를 하시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뭐 외적인 모습, 네. 그다음에 자신감 네. 그런 부분에서 외모적인 영향을 관심 갖는 거는 똑같은 것 같네요. 그게 정상적인 거라고 보면 되겠네. 예. 가슴 크면 옷 입으면 예뻐. 아니, 그러니까 그 볼륨 있잖아. 뭐 이한이? 그 친구 이한인가? 맞잖아. 그 미스코리아 출신. 맞아요. 그분이 그러니까 나는 그분 이제 시원시원한 성격 이런 것도 있는데 옷을 입으면 뭐 가슴이 크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볼륨이 되게 이뻐. 그렇다고 해서 뭐 배가 쏙 들어가고 그런 건 아니거든. 살짝 똥배도 있는데 그런 게 또 이뻐 보일 수도 있는 거잖아. 디스 뭐 아니 그 나 똥배에 대해서 좀 얘기하는데 배 없고 그냥 쏙 일자로 돼 있는 게 이쁜 게 아니라니까. 약간 나와야지 그게 또 섹시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여성들은 채식을 그 서양인들에 비해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좀 이렇게 구조가 달라요. 장 길이라든지 네, 그런 게 본인의 달라요. 취향 설명 잘 들었고요. 네, 넘어갈게요. 네. 네, 수술한 부위에 염증이나 상처가 생기면 산부인과로 가나요? 비뇨기과로 가나요? 이건 여성의 경우에서 물어봤나 봐. 제가 이제 보면 이제 남성에서 여성이 됐어. 이제 수술부에 염증이나 상처가 났다. 그러면은 특정 과가 정해진 게 아니라 그냥 병원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럼 가급적이면 수술한 병원을 가시면 좋은데 그 수술한 병원이 아니더라도 치료는 다 됩니다. 왜냐면은 일반적으로 염증이나 상처가 났을 때 일반 여성들이 외과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산부인과, 뭐 비뇨기과 뭐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걱정할 건 없고 단지 이제 산부인과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건 이제 뭐 과를 정해서 가는데 가급적이면 수술한 병원 가세요. 그럼 거기서 다 가이드 해주고 다 치료가 되는데 좀 그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주민번호가 2로 바뀌신 분들은 산부인과에 가서 치료를 받아도 보험 청구가 되기 때문에 그 진료비가 좀 쌀 거고 아닌 분들이 그렇지. 왜냐하면 산부인과에서는 코드상 남성이 진료를 받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안 된다고 그 코드 인식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비급여로 내야 된단 말이야 돈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거고 만약에 주민번호 2가 됐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급할 때는 주변 산부인과 가서 뭐 간단 처치라든지 뭐 수술 부위 이렇게 염증 치료 받아도 청구가 되기 때문에 처치나 이런 게 다 되기 때문에 괜찮다고 봐요. 그리고 그 수술을 하고 나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제 호르몬 치료를 하잖아요. 그래서 호르몬 치료를 받는 병원에 가서 증상을 얘기를 해서 치료를 받는다든지 뭐 아니면은 뭐 그 병원에서 다른 병원을 얘기해주면 그 병원으로 간다든지 뭐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자신을 수술했던 병원의 자기 병력 기록이라든지 의사가 자신의 캐릭터를 잘 알기 때문에 자기가 수술을 받았던 병원으로 가는 게 낫고 거기서 이제 그 이렇게 지시하는 대로 따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주치의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나 이거 이거 수술이래. 질문을 다시 보는데 너무 웃겨. 비뇨기과로 가나요가 이게 난 되게 웃기게 느껴. 왜냐면 그러니까 여성들은 산부인과에 가도 비뇨기과적인 처치까지 다 되잖아. 근데 남성들은 갈 과가 없단 말이야. 실제로 그래. 이것도 좀 그런데 남성 전문 비뇨기과는 보통 성기 확대라든지 성기능 쪽으로 포커싱이 돼 있으니까 좀 그런 게 있지. 그래서 여성들은 뭐 좀 번외적인 얘기인데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갱년기 우울증 치료라든지 산부인과에서 많이 병행하는 경우가 있거든. 그 남성들도 갱년기가 오는데 그게 없어. 그래서 남성들이 더 불행할 수도 있다니까. 슬퍼. 왜 표정이 왜 이렇게 왜? 비 맞은 강아지 같아? 뭐라고? 넘어가요. 너 맞는다.
몸매가 좋은 건 이제 이거 호르몬 주사의 영향인 건지 네. 아니면 다이어트를 따로 하시는지. 호르몬 주사가 이제 보면 혈관도 좁아지고 그래서 몸에 안 좋기는 한데요. 네. 그래서 이제 체중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줄어드는 경우도 있대요. 그래서 이제 체중이 줄어드는 경우가 이제 그럼 이런 경우에는 이제 지방이 빠지는 게 아니고 근육이 빠지는 거. 그렇죠. 몸에 무리가 많이 갈 거고 네. 그 지방을 빼면서 근육을 늘리는 탄탄한 몸매를 만들려면 뭐 누구나 네. 열이 없이 운동도 하고 그 다이어트를 해야죠. 그렇죠. 다이어트를 해야죠. 그래서 이거는 뭐 운동을 하시지 않을까. 그 뭐 똑같은 거죠. 몸매 관리는 뭐 호르몬 주사 맞는다고 해서 그게 짱짱하게 잘 나오는 게 아니라 호르몬 주사대로 뭐 그 자신이 원하는 그 성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뭐 몸매를 가꾸는 거는 개인적인 노력이 또 다 필요한 거죠. 그 여성 호르몬은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여성스럽게 만들어주는 부드러운 거고. 선을 나오게 하는 거. 만약에 그렇게 해서 다이어트 됐으면 나는 호르몬 주사 맞으러 갔어 지금. 나도다. 넘어가요. 예. 네. 트랜스젠더 바가 존재하나요? 예, 존재하고요. 매스컴에도 많이 나왔는데 웬만한 중소도시에 하나씩 있을 만큼 다 있다고 해요. 네. 그리고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 쪽에 가장 많고 부산에도 많다고 합니다. 그렇죠. 수도권에서는 강남하고 이태원으로 가장 크게 나눠지는데요. 오, 네, 이태원에 사람이 많잖아요. 그리고 강남권도 하리수 씨의 영향이 있어서 강남권에도 많다고 하네요. 예전에 그 작고한 그 코미디언 중에 김영곤 씨, 네. 그분이 이제 트랜스젠더 바를 운영했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그러니까 정치 개그도 잘했고 네. 그 사회 편견이나 이런 것도 좀 많이 반영을 했던 것 같아. 그냥 단순히 그냥 웃긴 그 뚱뚱한 캐릭터가 아니라 그런 쪽으로 좀 많이. 그 예전에 TV 언제 최초로 돌아가셨어요? 그 저기 한 좀 됐지. 2000년 중반쯤에 아 그래요? 다이어트 좀 하다가 아, 그게 심장에 좀 무리가 갔다 그러는데 그 이분이 그때 최초로 성인 토크쇼도 TV에서 진행을 했어. KBS에서. 그래서 난 김영곤 씨. 그래서 김영곤 씨가 또 트랜스젠더 바 운영한다고 자신이 신문이랑 이런 데 인터뷰도 막 했어요. 난 그때 알았어. 근데 이분이 또 이런 분들의 그런 거 또 좀 약간 대변하려고 했다라고 거기에서도 많이 기사 취재가 나왔었지. 그렇군요. 네. 넘어가요. 보고 싶어요, 형곤이 아저씨. 내 별명이 김형곤이었었어. 닮았어. 넘어가요. 네. 네. 자, 트랜스젠더 분들을 선호하시는 남성분들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네, 이분들을 트랜스러버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이분들은 이제 다른 여성과는 다를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트랜스젠더를 선호를 한대요. 근데 그 다른 이유가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뭐 아니면 손으로 해주는 거 아니면 뭐 학문으로 섹스를 한다든지 뭐 그런 걸 잘 한다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라고 해요. 의도가 불순하네. 좀 나빠. 정말 선호하는 분들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네, 이건 좀 나쁘다. 그쵸. 좀 나빠요. 그러니까 자신의 섹스 취향 때문에 네, 트랜스젠더를 분들을 그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선호한다 그런 거잖아. 그쵸. 이거는 좀 아니다. 그쵸. 나빠. 근데 그러면은 왜 좋아할까? 만약에. 아니 근데 반대로 진짜 좋아하시는 그러니까 그렇지. 진짜 그러니까 좋아하시는 분들은 왜 그럴까? 이런 이유라면 나쁜 거고 진짜로 트랜스젠더 분들을 선호해서 좋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그 진실된 트랜스러버 분이 계시면은 저희한테 인터뷰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관련한 링크를 소개를 해도 될까요? 근데 주소가 너무 길다. 올려놓을게요. 예, 저희 페이스북 올려놓을게요. 그 마이너리티 리포트 공식 페이스북에 관련 링크를 올릴 테니까 한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 링크 보시는 김에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구독도 하시고. 네. 자, 다음. 네, 마지막. 마지막이다, 마지막. 네, 마지막 질문이에요. 내가 지금 신나 있는 게 마지막이라서 그래. 태국 이외에 수술을 선호하는 나라는 어디인가요? 수술 어디서 하셨나? 이게 이제 트랜스젠더 분들이 가장 질문을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겠죠? 그렇죠. 일본에서 했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뭔가 깨끗하고 품격 있어 보인다. 왜냐면, 일본이 약간 선진국 느낌? 뭐 그런, 좀 이건 아니.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네. 일본이 이제 수술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복잡하다고 해요. 네. 음, 태국 이외에도
대한민국, 일본, 그렇지. 싱가포르 음. 이런 여러 나라에서 수술이 가능하고요. 음. 보통은 일본이나 태국을 가장 선호한다고 하네요. 태국 많이 간대, 태국. 태국. 근데 태국이 더 싸잖아. 아까 음. 600만 원 너무 싼데. 근데 뭐 그게 있잖아. 우리가 보통 선진국이라서 의료 환경이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뭐 트랜스젠더 관련 수술 말고 쿠바 있잖아, 쿠바. 의료가 끝내주거든.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 쿠바 가서 수술 받아요. 그래요? 의료 그 서비스 받는데 쿠바가 이제 국영에서 다 전량 지원이잖아. 쿠바 국민들은 의료비를 한 푼도 안 낸다고. 좋다. 그런데 그렇다고 의료의 질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카스트로 그 사람 자체가 그 의료에 대해 되게 신경 많이 쓴대. 의료 빈곤화를 없앤다 뭐 이런 거. 그 체게바라 딸도 쿠바에서 의사잖아. 뭐 이렇게 많이 알고 있어? 그래서 먹고 싶은 게 많다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또 어디가 좋다 나쁘다 이런 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꼼꼼하게 따져보는 거. 네. 잘 하는 곳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 우리나라는 척박하다. 이거는 좀 현실입니다. 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트랜스젠더 분들의 Q&A를 마지막으로 트랜스젠더 분들에 관한 이야기가 끝났는데요. 참 어떠셨습니까? 제가 그냥 청취자 입장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되게 저도 그 이번 편 이제 회의하고 하면서 궁금한 게 되게 많았거든요. 네. 특히 궁금했던 건 섹스에 관한 게 되게 궁금했어요. 과연 인공질로 섹스가 가능할까? 아프지 뭐 인공 않을까? 페니스나 뭐. 그게 가능할까 생각을 했었는데 가능하다는 얘기가 참 저는 좀 많이 새롭게 들렸어요. 네. 뭐 저도 지금 이제 보면은 그런 쪽 뭐 섹스에 관한 것도 그렇고 아니면 해외 사례라든지 네. 그다음에 또 인물에 대해서는 좀 취약했는데 많은 정보를 찾으면서 저도 공부가 되고 또 많은 것들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시간이 된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 애청자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네요.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네. 뭐 이제 저희들이 다뤄야 하고 이야기할 것은 많지만 다음에 또 다룰 겁니다. 네. 그러니까 다룰 너무 겁니다. 이게 다가 아니다. 마이너리티 리포트 니들 겨우 이 정도로만 끝내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음에 또 다룰 거 기대해 주시고요. 네, 징글징글하게 또 나올 거거든요. 네, 계속 할 거야. 할 때까지 할 거야. 자, 하여튼 여기까지 하고요. 네. 다음 7화에서는 우리가 네. 비밀입니다. 뭘 다룰지 얘기 안 할 거예요. 뭐야 이게? 얘기 안 해. 왜 비밀이야? 들어보시라고. 아 너무 치사한 거 아니야? 우리는 예습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네요. 네. 네, 좋네요. 네. 어쨌든 자, 궁금해하시라고. 자, 비밀이고요. 네 넘어가면 안 돼? 네. 네, 언제든지 저희 쪽에 연락을 주시면요 인터뷰나 사연이나 그리고 방송 참여의 기회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예. 연락 주세요. 예, 저희한테 연락 주시는 방법은 마이너리티 리포트 공식 페이스북 거기 메시지 또는 팟빵에 댓글 또는 이메일 mr160131@gmail.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메일 주소 한번 다시 불러드릴게요. mr160131@gmail.com입니다. 네, 그리고 제 연락처가 광고에 공개되어 있으니까 이게 다 싫으신 분들은 저한테 전화를 하셔도 됩니다. 예, 개인 폰도 다 연락 받고요. 네. 부모님의 상담실로 연락 주시면 돼요. 네, 그러면 저희는 7화에서 네. 뵙기로 하고요. 자, 지금까지 진행의 대마.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끝. 바다 엄마. 네, 산이 엄마. 어머, 바다 엄마 또 감기 걸렸어? 여기 공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감기가 잘 걸리고 잘 안 떨어지네요. 그치. 여기가 공기가 좀 안 좋기는 하지. 그래서 나 이번에 공기 좋은 영흥도에 맞춤형 전원주택으로 이사 가잖아. 영흥도요? 공기는 좋아도 전원주택은 비싸지 않아요? 아니야. 전원주택인데 대지랑 주택이랑 다 해서 1억 2천밖에 안 해. 거기다가 애들한테 주는 복지 혜택이랑 전기세 할인 그런 거 혜택도 많대 해서 바로 계약했지. 그래도 교통이나 도시랑 멀지 않아요? 아니 지하철역으로 바로 가는 버스도 있고 전원주택이니 아파트 층간소음도 없고 마당도 있으니까 텃밭도 가꿀 수 있고 얼마나 좋아. 전기세까지 할인해주는데 아파트보다 더 좋지. 바다 엄마도 잘 생각해보고 연락 한번 해봐. 애들한테 좋다는데 망설일 필요가 뭐 있겠어. 그리고 집에서 바로 바다가 보인다니까.
바다와 산이 함께 있는 곳 인천광역시 영흥도 맞춤형 전원주택 032-888-4400 당장 전화해봐야겠어요. 032-888-4400 지금까지 성소수자들에 대한 진솔하고 진중한 토크 라디오 마이너리티 리포트 대마 소마 코너와 대본의 여제 풀어주시는 신기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 주실 거죠? 당연하지.